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테라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그 전엔 앱하베스트가 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이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챕터 11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챕터 11을 제출을 했을 때 그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일단은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그래서 OTC,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키움 증권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키움에 방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게 OTC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프로테라 관련해서 지금 8월 8일 날 공시가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나스닥에서 이제 이 프로테라 디리스팅 할 거야. 이제 그거 주식 이제 내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그런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그 거래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고요. 요 주식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오버 더 카운터, OTC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핑크시트라고 하는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키움을 쓰고 있는데 핑크시트라는 핑크시트 관련된 기업을 또 그 조회를 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라도 결국은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핑크 시트란에 들어가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조만간에 한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프로테라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재개가 되는 날짜가 언제냐면 미국 시간 기준이겠죠. 8월 17일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거래가 가능하냐? 오버 더 카운터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화면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키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MTS 화면인데 여기서 뭘 눌러서 저희가 찾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미 오버 더 카운터 OTC로 넘어간 앱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지금 우리 종목 찾을 때 돋보기 누르지 않습니까? 이 돋보기를 누르면 어떤 창이 뜨냐면요. 자, 여기 이제 뭐 전체 미국, 중국, 홍콩 이게 쭉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누르면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핑크시트. 요거를 딱 눌러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핑크시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현재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테라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앱 하베스트가 여기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앱 하베스트 뒤에 티커에 Q가 붙죠. 이 Q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앱 하베스트라는 기업이 현재 파산 보호 아니면 파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기업임을 나타내는 그 스펠링 하나 더 붙습니다. Q가. 그래서 현재 저도 앱 하베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앱 하베스트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 뭐 계좌 비밀번호 눌렀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뜨고요. 거기서 이제 결제 뭐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MTS에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방금 전화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프로테라 주주분들도 이렇게 해야 될 수도 모르겠는데 1544-8400번을 누르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키움증권의 나이트 데스크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장이랑 연동해서 여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담원이. 그래서 상담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MTS에서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요 번호로 전화를 해갖고 아마 유선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핑크 시트가 그럼 뭐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핑크 시트는 이 OTC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가장 위험한 레벨의 OTC 트레이딩에 대한 기업들이 핑크시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TC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핑크시트가 있는 것이고 핑크시트라고 하면은 가장 조금 위험도가 높은 기업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없어져도 언제 사라져도 놀라지 않을 그런 기업들을 여기다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여기 들어간 기업들은요. 자, 재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항상 보는 분기보고서 있죠. 연간보고서 있죠. 그런 거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그 기업의 경영이 정말 개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료를 얘네들이
제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키하다.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앱 하베스트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프로테라가 여기 들어갈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OTC 핑크시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는 이름만 있고 실제적인 비즈니스는 없는 그런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굉장히 그런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베스토피디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걸 이렇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요거 한번 볼게요. 챕터 11, 그러니까 챕터 11 뱅크럽시의 효과, 영향, 그 다음에 쉐어홀더는 어떻게 되냐, 우리 주주들의 그런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챕터 11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자, 우리 프로테라라고 할게요. 이 프로테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요청을 한 거죠. 법원에다가, 야, 우리 이거 파산할 것 같은데, 파산을 한 다음에 우리 재산을 이런 채권자들이 가져가지 않게 일단 잠깐 보호 좀 해줘. 왜? 그 보호를 해주는 사이에 우리가 약간 뭐 조직 개편도 하고, 그러니까 reorganize is business죠. 그러니까 뭐 조직 개편하고 뭐 구조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기업을 살려볼게 라고 이제 기간을 조금 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챕터 11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챕터 11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챕터 7이 있어요. 이건 뭐냐? 만약에 프로테라가 챕터 7을 이제 신청을 했다고 예를 들면 이때는요. 그냥 다 팝니다. 이 프로테라가 가지고 있는 공장, 기계 설비 이런 거 다 팔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현금화를 합니다. 현금화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돈을 갚죠. 누구들에게? 프로테라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돈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갚아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순서인데 secured creditor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번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테라에 뭔가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담보를 잡아서 만약에 기계를 팔면 이 기계 판 돈으로 우선적으로 1번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2번이 누구냐? 이거는 무담보입니다. 무담보. 이게 이 사람들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무담보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우리 같은 기존 주주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이 기계들을 다 팔아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1번 투자자들한테 95만 원 갚고 2번 투자자들한테 5만 원 갚으면 돈이 안 남겠죠. 그러면 우리 3번 기존 일반 주주들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챕터 7은 일단 요렇다. 굉장히 이거는 그냥 거의 그냥 완전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챕터 11은 그나마 이런 뭐 담보대출을 해준 사람들, 무담보대출 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일단은 주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회사를 돌려보겠다. 다시 한번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프로테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CEO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영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챕터 11을 신청을 하고 돈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챕터 11을 신청을 하고 나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많은 회사가 회생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10% 미만일 겁니다. 그만큼 살아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걸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이 프로테라가 챕터 11을 신청하고 나서 별 볼 일 없다. 이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법원에서 너네 이거 다 처분하고 빚 갚아라. 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핑크시트 아까 말씀드렸죠. 키움의 그 핑크시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다 파시면 돼요. 팔아서 나 진짜 0.1%로 건지겠다 하면 그냥 파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거 이미 뭐 이거 돈 팔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한번 믿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 프로테라에 대한 믿음 혹은 뭐 그런 것들 아는 지식 정도에 대해서 지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챕터 7과 챕터 11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제 상장 폐지되면 뭐 거래 못 하는 거냐,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냐라고 여러분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회사가 파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오버 더 카운트에서, 그러니까 OTC에서 트레이딩 may still occur,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앱하베스트 같은 경우에 APPH가 티커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사진 보시면 뒤에 Q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 뜻이 뭐냐, 지금 undergoing bankruptcy proceeding이다. 그러니까 지금 파산 절차를 겪고 있다. 요런 뜻으로 지금 요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Q라는 걸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키움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거 종목 찾을 때 들어가던 거잖아요. 돋보기 누르면 뭐가 나온다? 여기서 종목 검색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여기다가 PTRA라고 치는데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 안 나옵니다. 이거 핑크 시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 PTARA라고 쳐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앞으로는 티커가 PTRA Q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1544 8400번 키움증권 나이트 데스크예요. 나이트 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유선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앱 하베스를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창이 뜨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아마 저는 그거를 거래를 하려면 아마 나이트 데스크 쪽에 직접 전화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앱하베스트와 지금 프로테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겪을지 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요. 도움이 되시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를 기분이 아니시겠죠. 프로테라가 지금 이 지경이니까.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